인물 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범입니다. 오늘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추진해 가야 하는지 그 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저희들은 그 손태승 회장의 그 연임, 그리고 우리은행장의 겸임 여부, 이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손 회장이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비즈니스포스트의 간병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간병근 기자입니다. 손태승 회장의 과제로 우선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입니다. 금융시장에 나온 인수합병에서 우리금융그룹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지주사로 출범했기 때문에 비은행 부문이 굉장히 취약한 편입니다. 계열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있는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의 실적을 합쳐봐야 전체 실적의 1에서 2%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비은행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더 나아가서 보면 지금 국내 4대 금융지주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의 어떤 실적 순위는 은행 순위가 아니라 그 비은행 부문 실적에 의해서 갈리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손태승 회장이 비은행 부문 강화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겠죠. 그렇다면 손태승 회장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질 그런 금융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그 급격하게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대형 증권사들,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증권사 인수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투자은행, 그러니까 IB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대형 증권사의 실적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손태승 회장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에 적당한 매물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손태승 회장이 그냥 아무 증권사나 그렇게 인수해 나가는 이런 일은 보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금융지주 측은 최근에 인수설이 불거졌던 그 소형 증권사의 인수설을 부인하기도 했었는데요. 업계에서는 최소한 삼성증권 정도는 나와야 손태승 회장이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다른 금융회사인 보험은 어떤지, 빠른 시일 안에 보험사를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보험사 인수를 서두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들이 2022년에 새 국제회계 기준 적용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새 국제회계 기준이 적용되면 보험사들의 부채는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2022년을 기점으로 보험사의 가치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는 서둘러서 인수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최근 시장에 중소형 보험사들이 대거 나오고 있는 것들, 이런 상황을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손태승 회장이 보험사에 관심을 보이려면 앞으로 시장에서 만나기 힘든 대형 매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4조 원의 그 출자 여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별로 효율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에는 보험사나 증권사에서 경력을 쌓은 직원들이 거의 남아있질 않습니다.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였던 보험사와 증권사를 모두 정리했기 때문인데요. 그 작은 금융회사를 우리금융지주 규모에 맞게 키우려면 직원뿐만 아니라 조직을 키우는데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손태승 회장의 과제 중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이 바로 비은행 부문들의 인수합병입니다. 그러나 자금 여력은 충분하지만 마땅한 매물이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인데요. 금융시장에서 손태승 회장의 행보가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는 것 말고도 또 다른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가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최근에 그 금융주가 좀 약세를 보이지만 우리금융지주의 주가가 특히 좀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가는 우리금융지주의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주들의 이익 실현이라는 그 주가 부양의 기본 목적을 빼더라도 그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낮아지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그 주가에 연연하지 않고 2020년부터 우리금융 주식을 하나씩 팔아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분석해 보면 한 13,000원대가 조성이 되면은 정부에서도 충분히 원금 회수를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10,0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국제 금융 불안 같은 악재들이 맞물리면서 시초가 대비 30% 가까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을 강행하게 되면 공적 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태승 회장은 그 주가 부양을 위해서 올해만도 벌써 자사주를 5번이나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지주 회장들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회장인데요. 이것 말고도 손 회장이 주가 부양을 위해서 더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뭐 해외 기업 설명회를 굉장히 활발하게 열고 있습니다. 5월에 일본과 홍콩을 방문했고 10월에는 북미와 중동을 방문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주가 문제는 좀 그 정도 하고요. 우리금융그룹에서 좀 짚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과거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의 그런 계파 갈등,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긴 하지만 임원들 가운데는 아직도 상업은행 출신, 한일은행 출신 이 부분이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손태승 회장 역시 한일은행 출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손태승 회장은 우리은행장에 취임하면서 그 한일은행, 상업은행 출신으로 남아있는 임원들에게 그 계파 갈등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최근에 손태승 회장이 외부 인력을 굉장히 활발하게 영입하고 있는 것도 계파 갈등을 용납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을 사전에 봉쇄하겠다. 이런 뜻으로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손 회장이 좀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 디지털 분야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이 그 지난해 추석에 전산 시스템을 다 바꾸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하지만 손 회장은 디지털 강화를 최우선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작년 추석에 전산 사고로 큰 곤혹을 겪긴 했지만 어떤 성장통으로 보는 시각도 많은 편인데요. 손 회장은 지주사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 작업이 너무 방대했다. 굉장히 힘들었던 작업이었다. 이런 식으로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우리은행 전산 시스템은 은행권에서 현재 가장 선진화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업계에서 받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그 우리은행장의 여러 가지 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우리은행장의 겸임도 계속할 수 있을지, 또 이것을 위해서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는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정말 해결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손태승 회장은 어떤 키를 잡고 이끌어 나갈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내년에 과연 연임에 성공할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CEO 톡톡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